뭘 배우냐면 지구 시스템 배울 거야. 지구 시스템. 근데 이게 딱 용어를 보는 순간 지구가 아니고 지구 시스템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한국말로는 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개. 여기 나와 있는 게 개인데 이 개는 뭐냐면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야. 상호작용. 그래서 구성 요소가 모여서 상호작용하면서 유지되는 체계를 우리가 개 또는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태양계는 태양을 비롯한 행성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뭐냐면 지구 시스템, 지구계라고. 지구 시스템 또는 지구계. 지구계는요, 땅, 물, 공기, 생명체 등의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공통점이 있죠.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한다. 이게 공통점이라고. 그럼 지구 시스템 또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그림에 직권 있고요. 수권 있네요. 그 다음에 공기, 기권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 있고요. 그 다음에 외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권은 우주잖아. 우주. 우주를 지구 시스템으로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지민이 어떻게 생각해? 안 본다고 하면 안 볼 수도 있고 못 본다고 하면 볼 수도 있고. 어디서 왔시오? 북한인가요? 네. 맞아. 그 외권은 지구 시스템으로 안 본다는 견해가 있긴 하더라고. 근데 왜 이 책에서는 외권까지 묶어놨느냐? 우주에 태양이 있잖아. 태양이 지구의 광합성을 일으키고 이 광합성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이산화탄소와 O2의 농도라든지. 그로 인해서 풀을 먹고 사람의 생명체가 유지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야. 또 어떤 영향권? 달도 우주에 있는데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수간만의 차이. 이해돼? 달 때문이야. 달 때문에 지구 주위에 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달이 이쪽에 있으면 물이 이렇게 쏠리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밀물 썰물이야? 알았어. 잘 그릴게.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구 시스템이 무엇인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상호작용을 진짜 하고 있어? 야, 기권하고 그러면 여기 기권하고 직권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야, 직권의 땅이 뜨거워져. 그럼 상승기류가 만들어지지. 그러면 구름이 생성됩니까? 그게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럼 기권에서 그 수증기들이 모여서 구름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게 비로 떨어져. 비로 떨어지면서 어떤 그 바위를 계속 깎아. 그러면 지형이 변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맞죠? 이런 식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거 보면 수업 끝나면 개념 테스트 본다. 이 네모 빵꾸 뚫은 거 다 채우라고 할 거야. 그리고 뒤에 개념 속속까지 다. 잘 봐야 돼. 자,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던 그림인데요. 봅시다.
태양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태양계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별이 폭발했을 때 그 잔해들로부터 만들어지죠? 초신성의 폭발 잔해. 이거로부터 뭐가 만들어집니까? 태양계가 만들어지죠. 물론 중간에 다 생략한 거지.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원시 태양이 원시 원반을 만들고 그 원시 원반 안에 있던 또 찌꺼기들이 모여서 바로 행성이 만들어지는데 그 미행성체, 행성이 되기 전에 그 미행성체들이 지네들끼리 어깨빵 친다 그랬잖아. 중력 수축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수축하면서 불꽃이 튀기니까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우리 마그마의 바다가 쉽게 말하면 뭐야? 화산 폭발하면 그 용암, 그거라고.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무거운 것은 밑으로 가라앉아서 핵이 됐죠. 어떤 거? 철이나 니켈 같이 무거운 것들은 밑으로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떴죠. 산소나 규소처럼 가벼운 것들은 위로 떴단 말이야. 그러면서 뽀글뽀글 막 부쩍부쩍 그 막 용암 폭발하듯이 폭발하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거기서 이런 기체들이 위로 올라오겠죠. 이거 뭐랑 되게 비슷하냐? 너네 얼굴 피부랑 비슷하잖아. 비슷하지 않아? 여드름?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 그러니까 올라오다 보면 터져가지고 막 고름 나고 피 나오잖아. 이게 용암이죠. 마그마의 바다. 쌤 같은 사람이 늙어가지고 없어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체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력 수축이 이제 사라져.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것이 없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열은 주변으로 흩어지지. 그러니까 식기 시작한다고. 식어서 여기 있던 기체 중에 일부는 비가 돼서 내리고, 그죠? 지각은 더욱더 딱딱해지고, 이렇게 해서 현재 지구가 형성이 됐고, 이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왜 육지 쪽이 아니고 왜 바다 쪽에서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하는 걸까요? 바다 육지는 여전히 지금 막 뜨겁고 막 폭발하고 이러고 있잖아. 안전한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는데 아마도 단세포 생물이 처음 만들어졌을 거지. 처음부터 다세포 생물이 만들어졌을 리는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지각이 만들어졌는데 봅시다. 여러분, 지각과 멘틀에는 무엇과 무엇이 풍부합니까? 산소와 규소가 풍부하죠. 그 다음에 핵에는 무엇과 무엇이 풍부합니까? 철과 니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잘 보세요. 맨 안쪽이 내핵입니다. 그리고 외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지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핵은 액체고요. 내핵은 고체고 여기는 고체이긴 한데 흐물흐물한 고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멘틀 보시면 고체긴 고체인데 무엇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난다고 했죠? 무엇이?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흐물흐물한 거라고. 대류가 일어나. 대류가 뭡니까? 대류 뭐죠? 전도, 대류, 그 다음에 복사. 자, 설명해 줄게요. 야구장 응원 가면요, 또는 축구장 응원 가면 관중들이 딱 앉아 있고 에드벌룬 같은 거 막 옮기잖아요. 그죠? 해봤나? 안 써? 안 써? 어디가 재미없는 데 갔네? 어디 갔는데? 좀 긁히는데요? 어디 갔 전에 살짝 했으니까 기분이요. 얌전한 데 갔구나. 사직 이런 데 가봐야지. 사실 못 갔죠. 저는 그 뭐지? 거기 가봤어요. 인천까지는 가봤어요. SK? 거기 가봤자 뭐 삼겹살이나 구워 먹지. 사직 가봐. 죽어. 거기 에너지 넘친다고
열이라고 해볼게. 근데 내가 민정이한테, 민정이가 현준이, 민경이냐? 네. 미안하다. 자꾸 헷갈려. 아니 학원에 선우가 3명이고 뭐 이렇게 너무 헷갈리고 미치겠어. 어쨌든 간에 민경이한테 민경이가 현준이, 현준이가 지민이, 지민이가 시경이 이렇게 넘기자면 시경이 깜짝 놀라겠지. 자고 있다가 애들 불러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분자가 전달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개체들이 있어야 되지. 이게 전도야. 대류는 뭡니까? 민경이가 에드벌룬 들고 뛰는 거야. 매개체가 있긴 있지만 매개체와 매개체 사이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그 매개체 자체가 열 이동의 어떤 수단이라고. 이해됩니까? 그게 대류야. 복사는 뭐죠? 매개체 없어도 돼. 난로 이런 것처럼 바로 공기 타고, 공기도 없어. 공기라는 건 입자가 있는 거잖아. 진공에서 바로 쏴지는 게 복사인 거야. 그럼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잖아. 복사라고 하잖아. 지금 여기서는 대류라고 하죠. 수증기나 어떤 물질 자체가 열을 머금고 이동한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외핵 봅시다. 주로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철과 니켈.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외핵은 별표 한번 쳐볼래? 외핵은 무슨 상태입니까?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라서 무엇이 대류운동이 일어날 수 있죠?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철과 니켈은 금속입니까? 금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원자과 전자가 1족이나 2족이기 때문에 한 개, 두 개잖아. 전자를 잃기 쉽죠. 그죠? 그럼 그 자유전자들이 막 돌아다니죠? 걔네들이 움직이면 뭐가 생기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해됩니까? 전류가 흐르는 곳은 항상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구 내부에 있는 이 외핵의 대류운동,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됐을 때 무거운 철과 니켈은 밑으로 가라앉아서 핵 쪽으로 갔는데 그 중에서 이 외핵은 액체 상태로 유지가 됐는데 철과 니켈은 자유전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움직이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지구 자기장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내핵 봅시다. 내핵. 내핵은요 주로 철과 니켈 똑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얘는 왜 또 고체 상태야? 왜 고체 상태야? 왜 그러냐면 압력이 세니까. 되게 애매한 말이야. 그럼 얘도 압력 센 거 아닙니까? 아니, 고체가 생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정도의 압력이었다는 거지 뭐. 그리고 그 외핵은 이 액체도 굉장히 무거운 액체잖아. 엄청나게 누르고 있으니까 고체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각에서 위에 이걸 빼먹었네요. 여러분, 대륙지각은 주로 어떤 돌덩어리가 있다 그랬죠? 이게?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강암이에요. 여기는요? 현무암. 화강암하고 현무암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갈색 그 응. 기운이 안 나네. 그 석영 섞여 있었던 거 아닌데? 자, 이게 챗 GPT가 알려준 둘의 비교표거든요. 현무암하고 화강암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준 건데, 자, 한마디로 잘 봐봐. 여기 현무암 있잖아. 현무암. 현무암은 마그마가 탁 식으면서 겉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서 구멍이 그냥 숭숭숭 뚫린 거야. 그러니까 빠르게 식어서 빠르게 만들어진 거야, 그냥. 근데 화강암은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졌던 현무암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또 녹아. 또 녹아서 또 빠져나오고 또 녹아서 또 빠져나오고 이래갖고 치밀해지는 거야, 조직이. 그게 한마디로 화강암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지각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겠지. 녹았다가 다시 식었다가 하려면. 이해됩니까? 그리고 매우 느리게 냉각이 되고 현무암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직권의 역할을 봅시다. 직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명체에게 공간을 제공해주죠. 서식 공간. 제공해주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합니다. 맞죠? 땅에서 사람들이 음식 먹잖아. 그 다음에 집 표면, 지형,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대기와 해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기권이죠. 기권. 그 다음에 해수는 뭐죠? 수권. 그러니까 직권은 기권, 수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화산가스, 화산재 등은 지구의 기후변화, 기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기권에. 지표의 풍화, 침식, 해저, 화산활동으로 수권에 염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짜다 그랬죠? 여기 산이 있어. 여기 바다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비가 왔죠? 비가 오면은 여기 소금기가 있었어요. 이 소금기가 빗물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 그러면 여기 소금이 쌓였죠? 근데 햇볕이 짱짱해. 증발되죠? 그러면 이게 농축됐을 거야. 농도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또 비가 와요. 또 소금 데리고 내려와요. 그럼 또 소금이 하나 더 늘고 물의 양도 늘었죠? 또 햇볕 짱짱이 와요. 그럼 다시 이렇게 농도가 짙어지겠죠? 또 비가 와요. 소금 하나 가지고 와요. 물 늘어나죠? 햇볕 짱짱하죠? 자꾸 짙어지잖아. 이렇게 해서 바닷물이 짜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소금광산 이런 데 가봤지? 해외 가고 이 광명동굴에 가도 뭐 소금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소금이 뭐 발견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바다가 아니고 육지에 소금이 발견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바다의 소금들은 그 원천이 산에서 온 거랍니다. 지표에서 온 겁니다. 됐습니까? 자, 어디 갔지? 오로라 건너뛰고. Hey there, stargazers. The Northern Lights, also known as Aurora Borealis, are one of Earth's most beautiful phenomena. I've seen them, they're mesmerizing. This light show of beautiful dancing waves can be seen at night in the Northern Hemisphere, especially in places at higher altitudes and closer to the North Pole. Fun fact though, the same phenomenon does happen at the South Pole, causing Southern Lights, or Aurora Australis. So why do they only appear at the poles? The reason is because of energy particles, the sun, and one of the fundamental forces of the universe. So bear with me for a second. Even though the northern lights are seen at night, the sun is actually what causes them. The sun is constantly sending out energy. Some of that keeps the planet warm, the infrared, and some of it is visible energy. It lights up our sky so we can see, but some of it is made of other energized particles. When those energized particles hit Earth's atmosphere, they do so at an extremely high speed. But not to worry, that's where Earth's magnetic field comes in. 잠깐만,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 태양에서 저런 활발한 그 핵융합 반응으로 해서 태양풍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태양풍의 정체에는 전하를 끈 입자, 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 이런 것들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아까 지구에는 지구 자기장이 있다고 그랬죠?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지구 자기장이 왜 형성됐다고 그랬죠? 외핵의 대류작용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으로 못 들어와. 근데 어디가 약점입니까? 여기 이쪽으로 태양풍이 침투한다고. 그러니까 북극 쪽에 많잖아. 북극. Electromagnetic force is generated deep inside the Earth, and it's strong enough to redirect the
these super energized particles toward the Earth's poles. Once there, they interact with gases in our atmosphere, resulting in the beautiful lights that we see in the sky. Oxygen gives off the green and the red light. Nitrogen gives off blue and purple when energized. The northern lights are truly a spectacle to see, so I highly suggest adding them to your bucket list if you can. But whether you're viewing the northern lights or simply another beautiful night sky. 자, 그만 보자. 너네 이제 대학 가면은 오로라 보러 어디로 가냐? 캐나다로 어학연수도 가고 오로라도 보고. 얼마나 좋겠어. 캐나다도 옛날 캐나다가 아니라고 하더라. 많이 저기 좀 거시기 됐대. 자, 어찌됐건 이제 우리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기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기권은요, 이 지상으로부터 얼마까지일까요? 1000km까지. 10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 되죠? 한 대략 500km 정도 될 거야, 편도.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가는 거니까 그 정도라고 감을 좀 잡으면 되겠고, 1000km까지의 공기층인데요, 이 대기의 99%가 어디에 분포할까요? 대략 30km 이내에 존재합니다. 30km 이내면 어딘지 봅시다. 여기 우리 이 구조, 성층 구조에서 오존층이 한 25km 정도 있을 거라고. 대략 오존층까지, 지상에서부터 한 오존층까지 거의 99%의 대기가 붙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그 대기의 대부분이 무엇이냐, 대기의 구성을 좀 봅시다. 자, 이 대기는요, 78%가 뭘까요? 78%가 질소예요, 질소. 그러니까 과자 봉지에 그렇게 많이 충진해주지. 그 다음에 21%가 산소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층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기권을 높이에 따라서 기온 분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외워야 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원래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원래 대륙권으로부터 중간권까지 계속 이렇게 감소를 해야 정상이야.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부터는 온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 현준이랑 여기 뒤에 팁이랑 둘 다 난로야, 난로. 근데 내가 여기 붙어 있죠. 온도 높죠. 떨어졌어. 이렇게 한 발자국으로 떨어져. 그러면 내 몸의 온도는 떨어질까 올라갈까? 떨어지는 거야. 처음에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잖아. 그 거리가 멀어지잖아. 온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떨어지다가 한 이맘쯤 오면 다시 현준이가 또 난로잖아. 난로니까 내가 가까이 가면 또 내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난로가 밑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 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내려가다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서 오존층 때문에 내려가다가 꺾여서 올라간 거야. 이래서 꺾여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존층 때문에 살짝 꺾여서 올라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럼 차례로 한번 알아봅시다.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급격히 상승하고 공기가 희박해서 뭐가 크다고요? 일교차가 매우 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기가 희박한 거랑 일교차가 큰 거랑 무슨 상관일까? 일종의 열은 공기에
저장된다고 볼 수 있어. 저장고가 없잖아. 그러니까 확 올라갔다가 확 식는 거라고. 그리고 뭐가 나타난다고 했냐면 아까 오로라가 나타난다고 했죠. 근데 궁금하지 않았어? 오로라가 생기는 이유가 지구 자기장 보호막을 뚫고 태양풍이 취약 부분인 북극이나 남극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북극으로 들어올 때 들어와서 공기 분자하고 충돌한다 그랬지. 산소랑 부딪히면 아까 초록색하고 빨간색이었나? 그리고 질소인가? 질소랑 부딪히면 푸른빛을 띈다고 했잖아. 근데 아까 분명히 지구 대기의 99%씩이나 이 오존층 밑바닥에 다 깔려 있다고 했잖아. 부딪힐 만한 입자가 여기는 적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대륙권 이런 데서 더 쉽게 오로라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 할 수도 있지. 근데 왜 열권에서 더 많이 일어나느냐? 그 태양풍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다 소멸해. 부딪혀도 불꽃이 안 튈 정도로 소멸한다고. 딱 그 적당한 지점이 바로 열권이었다. 그 얘기라고. 참 껴맞추기 잘하지. 과학은 일종의 껴맞추기야. 왜냐? 현상이 진리거든. 진리에다가 설명을 입히는 거야. 그래서 쌤이 자꾸, 쌤도 과학을 전공했지만 자꾸 과학을 썰이라고 부르잖아.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원자 모형 봐. 처음에는 공이라고 그랬다가 푸딩이라고 그랬다가 행성이라고 그랬다가 바뀌잖아. 바뀌는 게 무슨 진리야? 썰이지. 그 다음에 중간권이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기온이 하강하는 거예요. 원래 기온이 하강하는 게 정상이야. 대리운동이 활발하지만 뭐가 없다고요? 기상현상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중간권하고요. 대륙권은요. 잘 봐봐. 민경아. 높이가 낮은 쪽이 오히려 온도가 낮죠. 온도가 높죠. 높이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온도가 떨어지죠. 그럼 생각해봐. 공기가 땅에 있을 때는 온도가 높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슬점에 도달하죠. 이슬점에 도달하니까 비가 돼서 밑으로 떨어지죠. 이게 기상현상이잖아. 기상현상이 있으려면 수증기도 존재해야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뭐지? 기상현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대류현상이 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중간권은 똑같이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형태인데 기상현상이 거의 없어요. 대류현상은 있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유성우라는 게 나타납니다. 유성우가 뭡니까? 우주를 떠돌고 있던 우리 그 미지의 돌덩어리들이 공기를 타고 지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불꽃 튀는 게 유성우야.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성층권 중요한데요. 성층권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증가합니다. 대류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 경우는 낮은 쪽이 온도가, 높은 쪽이 온도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류운동이 없어. 높은 쪽의 온도가 높으니까 그대로 정체. 비가 돼서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 낮은 쪽이 온도가 낮으니까 정체. 대류운동이 없고 안정한 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존층. 오존층이 약 20에서 30km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이 오존층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오존층은요, 대산소화 사건 이후에 발생합니다. 이 대산소화 사건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5억 년 전,
25억 년 전에 세균이 하나 생기는데요. 세균이 뭐냐면 세균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그럼 얘가 뭘 하느냐?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을 해서 이 지구상에 산소가 엄청 생깁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합니까? 마그마의 바다부터 지표에 비가 내려서 바다가 생기고 그 바다에서 최초의 생물이 생겼다고? 단세포 생물이. 그 단세포 생물을 거쳐서 세균이 진화해서 생기게 되면 그 세균이 광합성을 하게 돼서 지구에는 O2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잘 보세요. 잘 봐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산소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산소에 자외선이 쪼여지면 산소가 쪼개져. 불안정한 상태인데 엄청나게 센 자외선 에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쪼개져 있는 거라고. 쪼개져 있다가 산소에 붙어. 그래서 뭐가 생긴다? 오존이 생겼다고. 다시 한번. 지구상의 단세포 생물의 생물체가 생긴 이후에 진화 과정을 거쳐서 25억 년 전에 어떤 세균이 발생했고 이 세균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기권에 많이 생겼는데 이 기권에 엄청나게 센 자외선이 산소를 반으로 쪼갰다고. 이 불안정한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에 달라붙어서 오존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기권까지만 할까요, 여러분? 기권까지 하고 오늘 한 거 정리하고